안녕하십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박정규입니다. 제가 오늘 브로셔에 있는 거는 다자간 회의 환경 음성 기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건 제가 들을 발표 제목은 다중화자간 대화 음성 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전체 과제 개요와 과제 배경, 목표, 내용, 성과, 그다음 시장 개발,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과제는 3년 과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은 다중화자간 경험소식 기술 개발 이렇게 돼 있고 과기부의 이제 IITP의 관리를 받는 혁신성장 농력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색은 혁신도약형으로 되어 있고요. 혁신도약형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타스크, 즉 현실적으로 약간의 브레이크 스루가 필요한 그런 기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내에서 혁신도약형이면서 이 과제는 또 특이하게 보시다시피 상당히 다양한 참여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산학기관에. 그래서 1개 대기업하고 5개 중소기업, 그 다음에 원청기술 꼭지를 위해서 학계가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발표드린 내용과 다르게 제 발표는 주로 과제 위주로 아마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과제 배경입니다.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일단 회의 환경의 음성 기술이다. 이런 걸 타깃을 하고 있죠. 보시다시피 이 과제가 만들기 전까지는 주로 이러한 인공지능 비서, 스피커 또는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이 정도 기술이 시장에서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 활발히 도입되고 있었죠. 그 다음에 2015년 중반부터 콜센터 녹취 음성 분석 서비스가 시장에서 핫하게 개발이 되고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음성 기술이 딥러닝에 가장 총하죠. 아마 이미지 넷과 가장 각광을 받고 유사하게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기술이 음성익 기술이고요. 음성익 기술은 극명합니다. 이 딥러닝 비포와 애프터가. 그래서 통상 딥러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대표적인 그 음성식 타스크가 스위치보드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스위치보드가 약 30년간의 히든 마크업 모델, 즉 통계적 음성식 기술에 오류를 깨고 딥러닝에서 브레이크 스로우가 발생하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딥러닝 이전에 이 스위치보드 타스크가 오류율이 약 15% 정도 됐어요. 근데 2017년에 딥러닝 시대에 오면서 휴먼 패러티, 즉 인간 수준의 음성식 성능을 보이는 음성식기가 드디어 개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음성식 기술에서는 이렇게 우호적인 환경, 즉 근거리에서 안정된 잡음을 컨트롤되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이와 같이 휴먼 패러티 성능을 내고 있지만 이렇게 미팅룸과 같이 여러 명이 다자간의 회의 환경에서는 여전히 성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2019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미팅룸이라는 타스크인데요. 당시만 해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자기들이 혁신적인 아주 미래지향적인 애플리케이션 소프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게 미팅이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실제로 실험해 보니까 이 정도 성능이 나와요. 요건 이제 논문상인데 실제는 좀 더 열악합니다. 그래서 뒤쪽에도 잠깐 나오겠지만 여전히 그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여러 명이 참석하고 원거리를 발생한다든지 비정형 발성이 다양하게 발생하는 대화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한계 극복이 필요한 이런 기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측면은 사실 저희가 개별 마이크를 활발하게 사용하면 이런 그 휴먼 페러티 정도의 성능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마이크로포너레 같이 공유 마이크, 즉 테이블탑에 개별 마이크가 아닌 공유된 마이크가 있는 경우에는 여하 성능이 많이 떨어져요. 이것은 잘 알려진 리버브라는 챌린지인데 마이크 개수별로 성능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실제 한 5.9%, 약 6%인데 마이크 한 개를 썼을 경우에는 약 20% 가까운 오류를 보이고 있고 마이크를 2개 이렇게 쓰므로 해서 점점 오류율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이런 효과를 보려면은 여전히 신호 처리 또는 자본 처리 기술이 강하게 필요하다 이런 것들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술적 목표를 보면은 정리해드린 바와 같이 다자간의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내가 말하고 있는데 누가 끼어들죠? 그러면 발음이 중첩이 됩니다. 여전히 이런 기술을 풀려 그러면은 중첩된 음성을 갈라내는 즉 소프 세퍼레이션 같은 게 필요하고 또 화자 간의 그 발성 내용을 정리하려 그러면은 A 화자, B 화자 이렇게 발성 구간을 정확하게 추정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전히 잡음이죠. 잡음이 심하면 음성시 안 됩니다, 여전히. 그래서
뭐 음악이 크게 떨어지지 아니면 공사 현장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면 여전히 음성 시사 안 된다. 그래서 잡음을 적절하게 걸러주고 음성 시해야 되는 이런 환경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어체죠. 보시면은 제가 예를 들었는데 구어체에 보면은 실제로 구어체와 문어체가 아주 혼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이런 간투사들이 발생하고 너든거림이 발생하고 사투리가 발생하고 그 노인 음성이 발생합니다. 실제적으로 아마 체험을 해보셨으면 알겠지만은 지방에 가면은 노인이 구사하는 사투리 거의 저희가 알아들 수 없는 수준입니다. 외교 수준인데 이런 형태의 임명에도 대응을 해야 되겠다. 또한 감정이입이 된 상태. 사람이 감정이 격앙되면은 그 문법도 틀리고 의미도 많이 어, 저하되는 그런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음성식을 적절하게 해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다수의 화자가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대화 음성을 화자별로 분리해서 음성식하고 음성하고 포함된 감정까지 인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생성된 텍스트가 의미적으로 완결된 문장을 생성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정제하고 강조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내용입니다. 뭐 이쪽은 뭐 이전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보시면은 저희가 산출물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쪽이 좀 진정한 의미의 혁신선 대응이죠.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미팅룸처럼 실제 오류율이 35% 이상, 약 반 정도, 오류율이 50%까지 오류율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음성 성능을 높여보자 하는 이런 것들. 두 번째로 요거는 조금 사업화적인 성격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제가 수행하는 과제에 좀 특색이 있는데 어, 혁신 선동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사업화 성과를 또 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쪽은 혁신 선동에 걸맞는, 이쪽은 사업화에 맞는 이렇게 과제 산출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그 저희가 모토하는 기술 내용의 스택을 쌓아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원거리 다중화자, 그 다음에 잡음에 강인한 부분, 구어체 또는 대화체의 비정의 음성인식, 마지막으로 후처리에 해당하는 텍스트 정제 강조, 감정식 파트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원거리 파트, 특히 이제 신호처리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 개의 마이크에 들어오는 거를 적절하게 신호처리를 해서 음성식에 던져주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저희가 마이크로폰 어레이 기준에서 마이크로폰 어레이는 다양한 각도와 방향과 크기를 감안해서 설계가 되고 거기에 맞는 알고리즘을 추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에 기반해서 빈포밍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음원 추적 또는 반향 제거 알고리즘, 그 다음에 음원 분리, 포자 분리와 같은 다양한 기법들이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제에서는 초창기에는 주로 알고리즘의 최적화 또는 성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과제 후반기로 올수록 이런 것을 온라인 스트리밍화해서 단말기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로 최적화되는 방향으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음성 향상까지 거쳐서 음성 인식을 수행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통상은 저희가 그 unknown environment 또는 unknown channel effect 이런 것을 위해서 뭐 잘 알려진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즉 증강학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증강학습을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데 하나는 원거리 음성도 잘 돼야 되고 근거리에서 발생하는 음성도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잡음이 있는 환경, 잡음이 없는 환경, 또는 여전히 음성식은 엔드투엔드 음성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등록되지 않은 어휘 또는 등록되지 않은 시퀀스에 대해서 반응을 못합니다. 즉 인식을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세계에서 또는 실제 도메인에서 잘 적응하기 위해서 언어 모델을 적응학습하는 부분 또는 언어 모델의 실시간 적응학습 이런 부분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 파트가 대화체 비성형 음성치입니다. 그래서 대화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간투사 또는 구어체, 다양한 그 구어체 현상이 나타날 때 이거를 적절하게 음성시하는 부분, 그 다음에 미등록 어휘에 등록한 대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이 되어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정해주는 실시간 어휘에 대해서 또는 실시간 텍스트에 대해서 적응학습을 하는 파트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비정형 즉흥 발화에 대해서 대응하는 언어 모델링 이런 방법들이 주로 개발되게 됐습니다. 여기에 끝나고 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음성 결과에 대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메커니즘 같은 걸 써서 오류 복원을 하고 후처리를 하는 이런 방법을 개발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뒤쪽에 완결된 형태, 즉 사람이 가독성을 높이는 형태의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정제하고 강조해서 회의록 형태의 완결된 문서를 만드는 것, 이쪽이 이제 중요하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감정식 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감정식 파트는 회의록 측면에서 보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그 정부로부터 사실은 탑다운으로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그래서 실제 뭐 회의록도 회의록이지만 의료 상황에서 또는 개인 일상생활에서 음성이라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감정인식을 함으로 인해서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건강 이런 것을 진단할 수 있는 또는 진단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내적으로 보면은 일상생활에 라이프 같은 걸 기반으로 해서 바이모달 감정인식을 한다. 특히 음성과 음성인식을 통해서 들어온 텍스트 이 두 가지를 결합을 해서 감정인식을 하는 이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 그 사업 프레임워크에서 보면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 5개 협력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체 쪽에서. 그래서 뭐 SK텔레콤은 잘 아시다시피 AI 스피커의 선두주자이고 요 AI 스피커를 기반으로 해서 회의록을 만드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목표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수행하지 않던 다양한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뭐 AI 스피커가 기존에는 한 명의 화자 또는 한 명의 사용자를 타겟을 했었는데 회의 상황에서는 여러 명의 화자를 타겟해야 되기 때문에 저공명 빈봉이 또는 다자간 발성 추적, 즉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의 발성을 동시에 추적하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최적화 중에 있습니다. 마인드랩은 AI 에이저 서비스, 여기에 필요한 음성 기술 또는 화자 분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셀바스 AI는 뭐 전통적인 음성식 솔루션 업체죠. 그래서 현재는 2명을 타겟으로 하는 의료 상담,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의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2명의 화자가 발생하는 환경에서 화자 구간 분리를 한다든지 이 크로스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명이 발생하는데 다른 사람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발생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스피커가 내 목소리가 통해서 들어오는 뭐 이런 것도 일종의 크로스톡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제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소리잡아 같은 경우에는 속기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민간이나 공공의 다양한 회의 속기 서비스를 개발 중에 있고요.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사업화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요 앞에 4개 기업은 주로 전통적으로 음성식 또는 뭐 음성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 데고, 솔트룩스는 자연어 처리 기업이죠. 특히 이제 아담이라는 AI 인공지능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XI 비즈니스를 활용하고 있고, 그 중에 특히 본가제에서는 특히 콜센터나 고객센터에서 상담원과 고객이 발송하는 데이터를 특히 텍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강조하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 과제 목표상에서는 사업화 목표가 3개년간 약 4개 정도 달성하는 것도 있는데 2000년도까지 이미 저희가 17개 정도 를 달성하고 있어서 과제 목표는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고요. 예, 뭐 이렇게 전체적인 과제 개괄을 설명드렸고 저희 과제가 내부에서 는 개발하는 기술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참여 기관들도 여러 개고 그 다음에 개발해야 될 기술들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좀 일반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그런 것들을 좀 추려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또는 저희가 실제 모델링하고 데이터는 주로 이러한 실제적인 환경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성능 평가도 하고 있고 공인 인증도 하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은 실제 모 시청에서 실제적인 그 서비스 상황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인데요. 예를 들면은 60초 기획상실에서 마이크 번호가 1번부터 60선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희가 타스크셋으로 본 10개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앞에 7개를 보면은 전체 16명이 참석한 회의입니다. 16명이 참석한 회의인데 각각 2번 마이크부터
35번까지 좀 랜덤하게 배치가 돼 있죠. 이런 형태로 마이크를 사용해서 녹음한 데이터를 평가 데이터를 쓰고 있고요. 보면은 전부 개별 마이크죠. 그 다음에 요 마지막에 세개 데이터는 이렇게 레이블이 없습니다. 마이크 데이터가 없고 싱글 채널로 여러 명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녹취되어 있는 이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유형의 타스크를 저희가 평가 환경으로 쓰고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특히 이제 화자 분리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발성 중첩 데이터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제 목표상으로 저희가 약 15% 정도의 발성 중첩을 허용하고 여기서 화자 분리를 하고 음성 시간은 이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화자 분리에 필요한 데이터는 약 15% 정도의 화자 간 발성이 중첩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선별해서 또는 시뮬레이션 상태에서 수집을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처리 기술의 파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폰 어레이 환경에서 이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폰트가 깨져 있어서 죄송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다채널 마이크 신호에서 그 여러 명이 발생을 화자별로 음원 분리한 부분들, 그 다음에 다채널 음성 시드에서 싱글 채널로 적응이면 빈번까지 해서 강인 음성 전처리하는 파트까지 이렇게 두 트랙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 여러 명이 발송한 거를 동시에 발송한 환경에서 저희가 약 3명까지의 동시 발송을 허용한다. 실제 회의록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3명 이상이 발송하는 경우는 훨씬 없어요. 물론 뭐 논쟁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3명 이상이 발생하는데 실제적으로 프로토콜이 명확한 회의에서는 거의 3명 이상은 없고요. 2명 정도가 겹치는 발성이 나타나고 민간의 회의로 아니면은 친구들 간의 회의 이 정도를 타겟으로 하면은 3명이 동시에 발생하는 환경도 발생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현재는 이렇게 3명이 동시에 발생하는 환경에서 반향을 제거하고 음성을 분리해서 각각의 화자별 음원 분리된 다채널 신호를 전처리까지 하는 여기까지가 전처리 기술로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트랙은 화자의 음원의 위치를 발생합니다. 이건 이제 소스 로컬라이제이션 또는 음원 추적이라고 표현하는데 화자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즉 어느 방향에서 소리가 들어오는지를 판단하는 기술 이쪽이 음원 추적이고요. 이 음원 추적을 한 다음에 어댑티브 빈포밍 기술을 통해서 깨끗한 비교적 깨끗한 음성을 뽑아내고 여기에 전처리까지 해서 최종 음성 시간 들어오는 시그널을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처리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림을 통해서 들어온 보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오류율을 약 40% 정도 개선했는데 보시면은 잘 알려진 6개 마이크 또는 4개 잡음 환경 이걸 기반으로 차인포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에서 베이슬라인이 11.6% 저희가 전처리한 시그널은 약 7% 정도에서 오류 개선율이 약 40% 정도 되는 성능을 얻었습니다. 네, 음향 모델링이 가장 중요하죠. 아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거리에서도 잘 워킹하고 원거리에서도 동시에 잘 워킹하고 이런 환경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의록 환경에서 필요한 저희가 다양한 타스크를 이와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실제 소리 포라는 거는 한 10가지 정도, 뭐 시의회, 뭐 연설, 그 다음에 국회 연설 이런 것들 일관적으로 포괄해서 저희가 다양한 회의 환경을 묶어서 하나의 셋으로 만들었고요. 학술 발표는 혼자서 발표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지금 말하는 혼자서 강의하는 환경, 이 학술 발표되어 있고, 이건 좀 애드호크한 환경이죠. 촬영 환경. 촬영 환경은 주로 인카의 화이트 노이즈나 뭐, 그, 라디오, 이런 잡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거리 명령어는 심플한 타스크입니다. 예를 들어 뭐 1m, 2m, 3m 정도에서 명령어를 발송하는 환경.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원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명령어 인식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라인은 상당히 좋죠. 대신 이쪽 회의 환경, 다양한 회의 환경을 감안한 데이터는 성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개인의 프레젠테이션, 즉 발표 환경이기 때문에 비교적 정제된 어휘를 구사하고 조리 있게 발표를 하기 때문에 성능이 제일 좋죠. 요건 촬영 환경에서 다양한 노이즈를 고려하다 보니까 채널도 미스매치고 구어체의 다양한 환경도 있어서 성능이 가장 나쁩니다. 저희가 특히 이제 데이터 증강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과저 발성, 영어로 얘기하면 하이퍼 이렇게 프로너nci를 고려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잡음을 고려하는 부분, 그 다음에 구글에서 발표한 스펙 오그먼트 요거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교하는 방법은 구글에서 발표한 스펙 오그와
저희가 디자인한 자아저발성, 그 다음에 잡음, 최종적으로 스펙 오브까지 돌판 요 세 가지 타스크로 점차 기술이 평가를 해서 점차 성능이 개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 솔리드가 워낙 타스크가 다양하다 보니까 스펙 오브 하나를 적용한 것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타스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성능은 안 나오지만 어쨌든 꾸준히 모노톤하게 성능이 개선되는 이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그 기본 베이스라인을 원거리하고 근거리 모델 또는 원거리하고 근거리 모델이 통합된 모델 이렇게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원거리 평가서에 대해서 그 엔드-투-엔드 기술을 가지고 비교했을 경우에 성능 개선 부분, 그 다음에 근거리 평가서에 대해서도 여전히 통합된 모델의 성능이 좋더라 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원거리 평가셋 또는 근거리 평가셋 공이 원거리하고 근거리를 통합한 음향 모델이 잘 워킹하더라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그 통합되기 이전 모델하고 통합된 모델의 그 오류 개선율이 약 50% 가까이 되더라 하는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요거는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이전세 요거는 저희가 과제 목표상에서 달성한 차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사실은 2019년에 과제를 시작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저희가 엔드-투-엔드의 프로토타입 정도만 보유하고 있었고 실제적으로는 상용화나 실제적으로는 이 LSM 모델을 주로 디플로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LSM 모델의 성능이 베이스라인이 되고 저희가 작년에 2000년도에 개발한 엔드-투-엔드 개발이 엔드-투-엔드 엔진이 성능 비교가 대상이 되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뭐 드라마틱하죠. 마이크로웨이브도 그렇고 개별 마이크도 그렇고 각각 오류 개선율이 뭐 80% 이상, 개별 마이크 같은 경우 67%, 약 70%에 이르는 오류 개선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과제 목표상에 제시된 것보다 많이 초과 달성하는 이런 효과들을 얻었습니다. 그다음에 화자 분리 기술입니다. 화자 분리 기술은 뭐 일반적으로 그 화자가 발생한 구간 0.5초부터 뭐 3초까지는 A 화자가 발생했고 3초부터 뭐 6초까지는 B 화자가 발생했고 이런 환경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두 화자 또는 두 화자 이상이 발생할 때 정확하게 타임 세그먼트를 추정해내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로 그 배치 형태의 성능이 우수하고요. 온라인 스트리밍에 대해서는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테크닉을 개발했는데 뭐 베리어블 세그먼트 랭스를 적용한다든지 로스 펑션을 최적화한다든지 그 다음에 추가로 학습 데이터를 오그멘테이션 한다든지 또는 실제 데이터를 쓴다든지 해서 많은 성능을 개선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그 샘플 민 로스를 쓰고 샘플민을 쓰고 또 베리어블 세그먼트를 쓰고 여기에 데이터 오그먼트해서 전체적으로 성능 개선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것을 이제 아까 보여드린 실제 그 공공시청 데이터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말씀드린 대로 15% 정도의 바라겹침이 허용하고 요것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능평가 매저가 요 미스, 폴스 어텐던스, 컨퓨전 요 세 가지 합쳐서 다이어레이션 에러 레이트 이렇게 디파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요게 이제 100에서 10.3을 뺀 값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다이어레이션 에러 레이트를 달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감정인식 퀴즈입니다. 이게 마지막 컴포넌트 중에 하나인데 감정인식을 위해서는 사실 이쪽이 스테이트 오브 데이터가 좋지가 않습니다. 약 바이모달을 쓸 경우에 한 25% 정도, 그 다음에 싱글 모달, 예를 들면 음성이나 텍스트를 독립적으로 쓰면은 한 60% 내외 정도의 F1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도한 방법은 최대한 로우 레벨 디스크립트를 충분히 쓰고 이것에서 피처를 노멀라이징 해내고 그래서 이와 같이 아틀렉 피처를 디자인해내고 로우 레벨 디스크립트 같이 쓰고 해서 스태티스티컬 펑션을 에스티메이션 하나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 측면에서 백 오브 워드, 그 다음에 워드 투 백, 그 다음에 원유 이런 특징들을 써서 그 텍스트 특징을 추정하고 음성 특징과 텍스트 특징을 이 컨디셔널 어드버서리얼 오토 앵커더에 집어넣어서 감정 인식하는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프레임워크이고요.
요거는 한국어 프로그래머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요 언유 데이터가 없었어요. 언유 데이터는 영어에서 약 14,000개 정도의 어휘에 대해서 베일런스, 어라우절, 더미넌스 이 세 가지 팩터로 사람이 태깅해 놓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유사한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요거를 위해서 별도로 백업 바이링구얼 워드 인벤티브를 통해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어의 특징 추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그 텍스트 피처와 어쿠스틱 피처에 대해서 컨디셔널 어드버스를 오토 엔코더를 쓰루 해서 이런 디시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거의 저희 기술이 이쪽에 그 글로벌하게 유명한 게 아이모캡이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아이모캡에 대해서 한 소타가 한 76% 정도 나오는데 저희가 76.9 정도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유사한 DB가 있었어요. 보시면 스케일도 비슷합니다. 대략 1000에서 1500개 정도인데 지능형 동반자 DB도 약 1500개 레벨 구성되어 있고 요거에 대해서도 영어와 유사한 F1 스코어를 저희가 얻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게 탑다운으로 조금 드라이브된 과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회의, 상담 또는 일반 회의 이런 데서 나타나는 다양한 음성 또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울증 또는 정신건강의 지수를 에스티메이션 해보자 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있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실제 그 임상의들과 협의해서 올해까지 약 500명분의 테스트 케이스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300명분의 우울증 코퍼 수집을 했고요. 2개 대학병원하고 결합을 해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를 위해서 저희가 실제로는 음성, 그 다음에 텍스트, 그 다음에 비디오, 그 다음에 무구속 레이더를 통해서 호흡, 맥박 이런 것도 추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로 음성하고 임상적인 문진 또는 면담 결과에 대해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요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 그라운드 트루스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녹취된 데이터 또는 평가형 데이터에 대해서 임상의들이 이 부분은 명확히 그 우울증에 해당된다, 중증이다. 이 정도를 디시전 내립니다. 그래서 중증이 있는 경우에 뭐 1로 레이블을 하고 정상인 경우에 제로로 레이블을 하고 이렇게 의사들이 전부 퇴근해 놓으면 그걸 기반으로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학습은 로레벨 디스크립터, 아까 감정인식에서 발전된 유사한 로레벨 디스크립터를 썼고 평가는 뭐 딥러닝도 쓰고 LDA도 쓰고 RNN도 쓰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MLPC 특징으로 하는 CNN 알고리즘이 가장 좋은 일치를 보이고 있고요. 요게 타스크 3이 그 가을 문단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또는 우울증 연구하신 분들이 많이 쓰는 텍스트인데 요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예, 요거는 뭐 특별히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논문을 좀 보시고요. 키는 뭐냐면은 이 디코더들에서 별도로 데이터 스트리밍을 형성하던 거를 하나의 스트림으로 하나의 GPU에서 동시에 계산하게끔 하는 배치빔 서치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이 논문을 참조하시면은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뭐 시제품은 이와 같이 각 참여기관별로 다양하게 만들어서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The RCMP is facing a moment of reckoning after a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described the force as a toxic culture rife with harassment and assault. Now, his report doesn't hold back, saying this culture encourages or at least 왼쪽은 tolerates 서버는 misogynistic, 이고요. racist, and 오른쪽은 homophobic 서버 attitudes. 음성식에 대해서 단말레형 음성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냥 통상적인 워크스테이션급에서 음성식이라는 부분이고 이쪽은 보시면 알겠지만 라즈베리 파이급에서 실시간으로 음성식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가 마지막 연차고요. 올해는 좀 더 많은 사업화 성과, 그 다음에 원천기술 측면에서 좀 더 완결된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저희가 2000년도에 과제 3개년 동안에 목표한 그 정량적인 수치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 성능 개선 목표를 음성인식하고 음성인식에 대해서 약 20% 정도의 ERR, 즉 오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처리하고 화자 분리 음성인식, 감정인식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다중화자 음성인식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가급적이면 사업화까지 하는 이런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